이제 네 번째 프로퍼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상수가 곱해진 게 아니라 시간 t가 곱해진 겁니다. ft라는 함수의 시간 t가 곱해진 경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결과에 나온 것처럼, 자, 시간 영역 함수의 t를 곱하게 되면, 자, s 영역에서의, s 도메인에서의 음의 미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fs라는 것을 뭐 ds분의 d라고 쓰게 되면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자, S도메인에서의 S도메인에서의 자, 음의 미분을 한 결과가 지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것에 대한 증명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같이 보는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싶으면 자, 잘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ds분의 df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자, f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쓸 수 있고요. 자, 그것에 지금 마이너스 ds분의 d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자, ft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ds분의 d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를 지금 시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S도메인에서 미분을 한번 할 수 있겠죠. 자,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괄호가 지금 하나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 괄호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이 괄호가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자, t 곱하기 ft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우리가 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가 앞으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와 지금 상쇄 되어서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진 거고요. t만 남은 거죠. t 곱하기 f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 dt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자, 다시 한번 결과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2.9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t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이 1, 2, 3으로 이제 증가되는 숫자로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보시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원함수 fs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원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t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를 먼저 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s 플러스 a분의 1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t가 붙게 되면 한 번 미분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이 분수함수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자, s 플러스 a의 전체 제곱분의 1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t 제곱을 곱해준 형태는 자, 위에서 구한 이 식을 다시 죄송합니다. S 도메인에서 한번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고요. 자, 다시 이제 T3승이 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t의 n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시험 볼 때는 이 테이블은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12.1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리니어리티가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분에 대한 거,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에 대한 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fs라고 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s를 곱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 값을 우리가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인테그레이션, 자, 적분에 관련된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s분의 1을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타임 시프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t0만큼 시프트 되었다라고 봤을 때,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를 우리가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프리퀀시 시프트에 대한 것을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어 있다는 요 부호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임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자, C가 곱해져 있을 때, 자, C분의 1 곱하기 C분의 S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압축과 확장에 대한 개념이 서로 반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t 멀티플리케이션이 이제 방금 배웠던 이제 네 번째 프로퍼티에 대한 것이죠. 자, t가 곱해졌을 때, 자, 음의 미분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t의 n승이 곱해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와 같은 성질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즉 기말고사를 볼 때 이제 한 장짜리에 테이블 12.1과 테이블 12.2가 한 장짜리에 이제 어떤 뭐 커닝 페이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니까 이 테이블이 익숙해지도록 하면 되고 뭐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 12.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몇 가지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표가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왼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FT이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 FS입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쓴 것이고요. 자,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1이고요. 자,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S분의 1이라는 것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요. 자, 델타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더블렛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듯이 자, s, f, s 마이너스 자, f의 제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초기값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fs 대신에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인 1이 들어간 거고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된 델타 함수는 0이 아닌 데서는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초기값이 자, 제로 마이너스니까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기값이 지금 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s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미분을 하게 되면 s의 n승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컨스탄트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지금 ut라고 하는 것이 결국 컨스탄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함수에 1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에 지금 t를 곱해준 결과가 같은 거죠. 그래서 s제곱분의 1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자, 그때는 우리가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제일 처음에 봤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 보시면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그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에 사인 오메가 t가 곱해졌기 때문에 자,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익스포넨셜 형태로 감소하면서 지금 사인의 형태로 이게 출렁이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주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뭐 21번까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표를 이제 주어지고 이 표가 주어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표를 어떻게 응용하냐면요. 자, ft라고 하는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져 있겠죠. 자, 그 ft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가장 유사하게 생긴 어떤 함수를 여기 1번부터 21번 중에 골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이블 12.1에서 봤었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자, 기본 함수인 뭐 델타 t, ut 혹은 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익스포넨셜의 뭐 st 마이너스 at와 같은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ft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타임 시프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임 스케일링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t를 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진 결과로 나타난 이 fs 값을 이제 또 다시 바꿔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연습을 지금 예제 12.10에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2.10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t-3승의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2t 그리고 u의 t-3으로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단 먼저 테이블 12.2를 같이 좀 보면서 문제를 풀고요. 자, 테이블 12.2에서 지금 여기는 이 ft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1번부터 21번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듯이 자, 테이블 12.2에 있는 것 중에 13번 식이 이것과 가장 유사한 식입니다. 자, 13번 식을 여기 쓰게 되면 자, ft라는 것이 n-1의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자, t n-1승 곱하기 exponential의 -at로 정의되어 있는 이 식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가장 유사한 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여기서 자, a 값 대신에 2를 넣고요. n 값 대신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자, 3-1의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t의 3-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t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2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t의 제곱 익스포넨셜의 -2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t의 제곱에 대한 것 여기 보시면 t-3승의 제곱이긴 하지만 어쨌든 t에 대한 제곱의 항이 나왔고요. 지금 익스포넨셜 -2t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3번 식에서 그 결과를 보시면요. 13번 식에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보시면 자, 옆에 나와 있는 식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식을 우리가 자, 이 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 중에서 적용하게 되는 자, 테이블 12.1에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변형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요. 자, 지금 n-1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t의 n-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at라고 하는 것에 자, n을 3, a를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방금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요. 자, 13번에 대해서 오른쪽에 쓰여져 있던 것이 지금 이와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쓰여져 있었던 거고 여기에 a 대신에 2, 그 다음에 n 대신에 3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 플러스 2의 3승 분의 1로 우리가 fs를 일단 구하게 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변형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식처럼 바뀌도록 하려면 일단 t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이 t-3의 제곱으로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타임 시프트입니다. 자, 3만큼의 타임 시프트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나오는 식들이 지금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t-3의 제곱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2의 t-3승 곱하기 u의 t-3승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지금 이 결과를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3만큼 시프트된 것을 반영시켜 주게 되면 자,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익스포넨셜 -3s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고요. 자,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한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더 곱해진 것이 있죠. 자, 그것만 우리가 고려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익스포넨셜의 6,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6이라는 것이 이제 더 곱해진 것으로 보이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자, 2분의 1 곱하기 t-3의 제곱 곱하기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에 곱하기 2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로서 밖으로 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수로서 밖으로 빼고 지금 앞에서 구했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자, 그 결과가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이고요. 자, 지금 이러한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할 건데, 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2.1에 있는 프로퍼티와 12.2에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떤 페어에 대해서 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ft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주어진 테이블 12.2에서 어떤 1번부터 21번 중에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지를 먼저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그 과정 중에 쓰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자, 그것을 이용해서 fs를 또 다시 변형을 시키면서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12.1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와는 다르게 자, 여기서는 지금 fs가 주어졌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ft를 구하라고 하는 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fs가 s제곱 더하기 4분의 s제곱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자, 뭐 아래쪽을 보기 전에 지금 테이블 12.2에서 fs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식이 여기 쓰여져 있는 식과 비슷한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 지금 문제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분모에 쓰여져 있는 s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이거에 좀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이제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에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이 많이 유사한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 그리고 s제곱 플러스 4분의 3으로 나누어 쓰게 되면요. 자, 지금 이제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 14번식과 15번식을 우리가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리고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s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이 자, 앞부분에 있는 이 식에 대한 변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s제곱 플러스 4분의 3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 식에 대한 변형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자, 앞에 쓰여야 되는 첫 번째 텀,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2t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자, 4에 대한 것이고 오메가 제곱이 나와 있는데 오메가 제곱이 4가 되려면 지금 자, 오메가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뒤에 있는 식을 우리가 변형했다라고 보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오메가 대신에 2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2t에 대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요.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제곱 플러스 4분의 2로, 죄송합니다. 2가 아니라 s가 되는 것이죠. 자, s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이 s제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s제곱으로 바뀌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그러니까 테이블 12.1에 정리된 내용들 중에 자, 지금 보시면 적분을 하게 되면 s분의 1이 곱해지고요. 미분을 하게 되면 s가 앞에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s가 하나 곱해지고 그리고 나서 fs를 곱한 후에 초기값을 빼주는 것으로 바뀌면 되죠. 자, 그래서 gt를 dt분의 d의 코사인 2t로 놓게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코사인 2t에 대한 것을 우리가 s제곱 플러스 4분의 s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dt분의 d 코사인 2t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 코사인 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를 곱하고 지금 제로 마이너스를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가 곱해진 곳 코사인 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제로 마이너스가 빼지게 되는데, 자, 코사인 0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값이 1이니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고, 자,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s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텀이 나왔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텀이 붙어 있는 것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텀에 대해서 볼 거고요. s제곱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요 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변형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ht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냈고요. 그거를 2분의 3 곱하기 sin 2t로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분의 3이 왜 붙었는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3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원래 지금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쓰게 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자, 오메가를 쓸 수 있는데 오메가 값을 우리가 2로 넣었죠. 자, 그래서 s제곱 플러스 4분의 2로서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sin 2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이고, 자, 이것을 3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것을 3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분의 3을 앞에 곱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sin 2t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결과가 s제곱 플러스 4제곱분의 3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1 부분만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s제곱 플러스 4분의 s제곱 더하기 s제곱 플러스 4분의 3에 대한, 자, 역변환,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1 더하기,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1을 없애주기 위해서 1 더하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코사인 2t에 대한 1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더하기 s제곱 플러스 4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역변환인데, 자, 지금 결과가 1이 나오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1이 나오는 것이 테이블 12.2에서 첫 번째, 자, 델타 펑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펑션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코사인 2t에 대한 시간에 대한 1차 미분값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분의 3 곱하기 sin 2t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오는 것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뭐 삼각함수 방정식의 정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줄여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삼각함수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값들을 계산해서 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sin 2t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dt분의 d 곱하기 코사인 2t에 대한 결과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2 sin 2t로 바뀐 거죠. 12.4절의 내용인 partial fraction expansion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2.4절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이제 기본 형태로 이제 바꾸어 주고 나면 그것의 뭐 역변환이 쉽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태가 이거였었습니다. 자, ft라고 하는 것이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로 정의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는, 자, a 플러스 s분의 1로 정의가 되었었죠. 자, 물론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라고 했을 때, a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 뭐 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것, 뭐 s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보다 쉽게 ft라고 하는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함수의 형태들이,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결과의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s 플러스 1분의 1 혹은 s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다 편하게 변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단순한 형태로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 나누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fs라고 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자, 분모의 s의 n차항,
그리고 분자의 S의 M차항으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고, 여기 뭐 BN이라고 하는 거, 뭐 AM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상수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FS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를 자, 프로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진분수의 형태라고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improper case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긴 뭐 n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높지 않은 경우를 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를 뭐 이렇게 가분수의 형태라고 뭐 가분수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가분수의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improper fs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예제 12점 1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제 12점 12에서 보시면 자, 주어진 fs의 형태가 분자가 s의 3승으로 되어 있고요. 분모는 s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분수의 형태죠.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은 형태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improper case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분모와 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나눗셈을 진행해서 진분수의 형태, 그러니까 진분수와 같은 형태로 혹은 이제 proper case로 이제 바꾸어 준 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풀이해 보는 것과 같이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자,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뭐 잘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몫이 3s-3이 남고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s 플러스 7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라고 하는 분모에 자, 3s 3승 더하기 2s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 이런 분수 함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변형시키면요. 자, 우리가 아까 몫이 있었죠. 3s-3이라는 게 몫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s-3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가 쓰여져 있네요. 자, 3s-3이라고 하는 지금 몫이 나오고, 자, 나머지가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뒤에 쓰여져 있고, 자, 일단 이 뒤에 쓰여져 있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3s-3 더하기 어떤 진분수의 형태로 바꿔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쓰여져 있는 3s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되기 전, 그러니까 역변환의 값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일단 3이 있고 3s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 중에 자, 1이라고 하는 fs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 델타 t였습니다. 자,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3s라고 하는 3s가 나오기 위해서의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는 자, dt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3s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dt가 아니라 여기도 지금 3이 아니라 그냥 s가 돼야 되죠. 자, dt에 대한 미분을 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s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3s라고 하는 부분은 자, 원래 함수식 타임 도메인에서의 식이 3 델타 프라임의 t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에 대한 거는 3 곱하기 델타 t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모가 더 큰 이 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 극점과 이제 0점에 대해서는 좀 배우면서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 다룰 내용은 뭐 극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자, 뭐 극점과 관련해서 다루기 전에 일단 여기서의 우리 전제는 이 함수식을, 그러니까 fs에 대한 함수식을 자, 프로퍼 케이스, 즉 이제 진분수의 형태로 바꾸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우리 앞에서 다루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분모가 지금 S의 제곱항이 최고차항이고 분자가 S의 1차항이 최고차항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프로퍼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프로퍼 케이스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제 극점이란 것과 0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이제 심플 리얼 폴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극점이 자, 단순 실극점인 경우입니다. 실수 극점을 갖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 다시 써드리면 단순 이제 실극점에 대한 것이고, 자, 뭐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뭐 단순한 이제 복소 공액 극점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소 공액이 아닌 복소 극점을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fs라는 것이 자, 0점이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10이라는 0점을 갖고 있고 극점은 s 이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수인 극점을 갖는 fs라는 식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파셜 프랙션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다. fs라는 것이 자, 극점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쓰는 거죠. s 플러스 1분의 a라고 하는 것과 s 플러스 4분의 b라고 나눠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 개가 같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과 b 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a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면 a만 오른쪽에서 이 a만 남겨주면 좋겠죠. 그 a만 남겨주기 위해서 s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양변에 s 플러스 1이 곱해져서 fs 그리고 자, 가운데 식에도 s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의 식이 나온 거고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자, s 플러스 1 곱해지면 a만 남고 자, s 플러스 4분의 b 곱하기 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s 플러스 1끼리 약분을 시키고 난 후에 남은 식을 여기 써준 거고요. 자, 우리가 a를 구해야 되는 거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이 가장 쉽게 풀리냐 하면 자, 양변에다가 우리가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b에 대한 항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b에 대한 값을 무시할 수 있고 우리가 a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하는 과정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결국은 여기 이 식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가 2가 나오고 그리고 9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자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A는 지금 S 플러스 1 곱하기 FS인데 자 S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초록색으로 보여줬던 이 네모 박스에 있던 식이 나오고 이 식에 s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과 같이 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b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4를 양변에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 플러스 4 곱하기 fs 그리고 자, s 플러스 4 곱하기 우리가 이제 가운데 있던 그 식을 넣어준 것이고요. 자,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s 플러스 4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나면 남는 식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이 식에다가 s 플러스 4를 곱해주게 되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b만 남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a 곱하기 s 플러스 4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를 바로 구하기 위해서 여기 a가 붙어있는 이 항은 없애주면 좋겠죠.
그래서 s 이퀄 s 이퀄 마이너스 4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분자가 자연스럽게 0이 되면서 이 항이 없어지고요. 자,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s 이퀄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2 곱하기 6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b 값이 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지금 아래쪽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럼 b라는 것은 s 플러스 4 곱하기 fs인데 s 이퀄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s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s 플러스 10이 되고 s 이퀄 마이너스 4인 경우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s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fs가 여기를 좀 지우고요.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죄송합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ft를 구해야 될지가 사실 좀 막막하죠. 그런데 fs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서 s 플러스 1분의 6 마이너스 s 플러스 4분의 4로 쓰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가 쉽게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 형태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s 플러스 a분의 1로 쓰여져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경우에는 6이 곱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A값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A값 대신에 지금 1이 들어간 거죠. A값 대신 1이 들어간 거니까 이것이 지금 S 마이너스 T 그리고 앞에 6이 죄송합니다. S가 아니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식은 S 플러스 4분의 4가 되는 거니까요. A 대신에 이제 4를 대입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4t 그리고 곱하기 여기 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물론 지금 ut라고 하는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0 이후의 값, 시작을 0에서 했다라고 가정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f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앞에서랑은 다르게 이제 복소수의 극점을 갖게 되는데 이 복소수의 극점이 이제 어떤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페어를 이루고 있는 복소 공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켤레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혹시나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J 베타라고 하는 하나의 근이 있을 때, A가 아니라 알파였네요.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라는 쌍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A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공액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혹은 뭐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FS라고 하는 것이 켤레 복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J 베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풀어쓰게 되면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알파 마이너스 J 베타에 대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 분의 B로 쓸 수 있겠죠. A와 B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f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fs는 지금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이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어쨌든 이걸 우리가 분해했을 때 이게 이제 복소 근을 갖는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fs 자체는 지금 실수라는 것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고 그냥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에 있는 이 항을 곱해준 겁니다. fs의 분모에 있는 것을 곱해주고,
자,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값, 그게 이제 S 이퀄 알파 플러스 J 베타겠죠. 이 값을 대신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그 값이 A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B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B에 대한 것은 알파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분모에 있는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S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베타를 곱하고, 자, 그리고 S 이퀄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를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B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이, FS는 지금 실수입니다. FS는 실수이고, 그 실수에 이와 같은 켤레근이 곱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형태가 마치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값이 FS라고 하는 실수에, 자, 뭐 S도 실수고 알파도 실수겠죠. 지금 이 값이 곱해진 형태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FS 곱하기 S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자, FS 곱하기 J 베타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시면요. 자, FS 곱하기, 자, S 마이너스 알파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자, FS 곱하기 J 베타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A라는 형태고, 이게 B라는 형태로 봤을 때, 자, A의 형태와 B의 형태를 같이 보게 되면, 자,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J가 붙어 있는 뒤쪽에 있는 허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 fs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fs 곱하기 베타라는 항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죠. 자, 허수 부분에 대해서 부호가 다른 경우를 우리가 공액곡소수 혹은 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B는 결국은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힌트입니다. 켤레 복소수를 갖는,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극점으로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A를 구하면 B는 그냥 자연스럽게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FT라고 하는 것은,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익스포넨셜의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T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 익스포넨셜의 알파 플러스 J 베타 T,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알파 마이너스 J 베타 T라고 하는 것이 알파 플러스 J 베타 T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A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지금 뭐 뒤에 여기 붙어 있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까지 붙여서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더했을 때는 허수 부분은 없어지고 실수 부분만 남는데 그것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배의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하는 복소 지수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자, 그 경우에는 지금 FT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실수만 우리가 떼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뭐 익스포넨셜로 표현된 이거는 복소 지수니까 복소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수 부분을 떼어내게 되면 이제 코사인 텀만 이제 빼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 곱하기 A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알파 t 곱하기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제 12.13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s가 주어져 있고 이것에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ft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사항이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자, partial fraction expansion, 자, 부분 분수의 형태로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s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따로 띄어져 있고, 뒷부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자,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 그리고 s 플러스 1 플러스 j1 분의 s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부분분수 형태로 나누게 되면, 자, s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분의 b, 그리고 자, 여기 이제 C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앞에 있는 이 형태와 뒤에 쓰여져 있는 이 형태가 켤레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 B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써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B까지만 구하면 B의 뒷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단순 실극점이 있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식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A 값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만 남았고요. 자, 왼쪽 식에서는 자, S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자, 지금 S 플러스 1 곱하기 FS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사라지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S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남게 되고, 단 우리가 조건이 S 이퀄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A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B에 대해서 이제 구할 거고요. 자,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S 플러스 1 마이너스 J1 곱하기 FS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자, 이 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플러스 J1 분의 S가 되는 것이고요. 단 조건이 S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J1이라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2분의 1-j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f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2배의 리얼에, 자, b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b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플러스 j1t.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의 이제 실수 부분만 우리가 취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코사인 텀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텀에 지금 t-45도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경우이고요. 자, 극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fs라고 하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자, 분모에 있는 d1의 s라고 되어 있고요. s-p의 r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는 ns로 되어 있으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p의 r승분의 ar, 그리고 s-p의 r-1승분의 뭐 ar-1, 점점점 s-p분의 a1 더하기 f1s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풀어 써진 게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풀어 써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F1S로 지금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 S-P의 R승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반복 빼기 혹은 이제 반복 미분법을 쓸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RS는 자, FS에 자, S-P의 R승을 곱한 것을 우리가 RS로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RS라고 한 항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의 R 더하기 A의 R-1에 S 곱하기 S-P, 자, A의 R-2에 S-P의 제곱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AR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RS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값에다가, 자, 뒤에 항들은 S-P라고 하는 것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S-P가 곱해진 항에 S 대신에 P를 넣게 되면 뒤에 있는 항들에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R 값은 AR을 갖다가 지금 RS에 자, S equal P라고 하는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AR 값을 단순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AR-1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AR-1을 구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만 남고 나머지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 시간에서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자, 양변을 한번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자, 좌변은 DS분의 DRS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우변에서는 자,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AR 값은 S에 대한 상수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S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AR-1만 남게 됩니다. 자, 뒤의 항들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항 같은 경우는 2의 S-P가 남게 될 거고요.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S-P가 포함된 식의 형태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R-1이 남고 AR-2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S-P 그리고 자, A2에 뭐 R-2에 S-P에 뭐 R-3승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에다가 다시 S equal P를 넣게 되면 자, 뒤에 있는 이 S-P가 포함된 항들은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A의 R-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A의 R-1은 자, DS분의 DRS에 S equal P를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양변에 S-P에 R승을 곱하고 자, S equal P일 때를 계산하고 해서 AR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 한번 미분한 다음에 S-P를 넣고 A의 R-1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더 미분한 다음에 A의 R-2를 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A의 R-1이 되면 안 되고요. A의 R-2가 되어야 됩니다. 자, A의 R-2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은 DS제곱분의 D제곱 RS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자,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항에서 자, A의 R과 A의 R에 잠시 목이 아파서 좀 쉬어갔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설명하면 자, 양변을 S제곱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자, S에 대한 상수항 그리고 S에 대한 1차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A의 R-2만 남게 되고요. 그 뒤에 항들은 자, S-P가 남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된 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식에다가 S equal P를 넣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A의 R-2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A의 R-K 라고 하는 것은 자, K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DSK 분의 DK의 RS 그리고 S 이퀄 P일 때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 어, 미분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미분하고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S 이퀄 P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많은 극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예제 12.14를 이제 풀고 이제 12.4절을 마치고 이제 12.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12.14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fs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ft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s 플러스 1분의 죄송합니다. s 플러스 1의 제곱항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s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 s 플러스 1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fs를 우리가 다시 풀어쓰게 되면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c로 나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앞에서 우리가 RS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RS라고 하는 것은 FS에다가 S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S 플러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것은, 자, RS를 우리가 구할 때, RS에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자, RS에 대해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자, 요 과정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멀티플 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되고요.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지금 이와 같이, 자, A 이퀄 3이 나오게 됩니다. B에 대해서 구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B에 대해서 구할 때는, 자, 양변을 S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죠. 미분해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항, S 플러스 2분의 3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S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결과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C는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되죠. 자,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FS로 가야 됩니다. RS는 이제 우리가 S 플러스 1의 제곱과 S 플러스 1에 대한 항을 우리가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자, 지금 C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FS로 가서 FS에다가 S 플러스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2 곱하기 FS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3 그리고 S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3이라는 항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FS 값은 자, S 플러스 1 제곱분의 3,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3, 그리고 S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항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련된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에 있었던 것 중에, 자, 12번 표를, 자, 두 번째 표 중에 12번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교재 431페이지에 있는 자, 표 12.2를 같이 보면서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 12번에 보면 지수 t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자, s 플러스 a 제곱분의 자, 1로 나와 있고 이것의 ft라고 하는 원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s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a 대신에 1을 대입하고 거기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3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로 써주면 되고 그것이 여기 앞에 쓰여진 것입니다. 자, s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뭐 다시 뭐 반복해 써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u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 플러스 a분의 1의 형태였으니까 자, a 대신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 ut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3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s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a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ft를 지금 구한 결과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이제 뭐 멀티플 폴의 형태가 생기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자, 일단 그 원래 함수 그러니까 S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이 경우에는요. 그것을 양변에 곱해준 후에 자,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계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상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또 미분해서 이제 S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그 다음 그리고 또 다시 미분해서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상수 항이 계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